오늘은 SCP-650-KO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의 격리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SCP-650-KO는 임신 6개월 차 이상인 임산부의 꿈속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SCP-650-KO의 특성상 개체의 외형과 행동은 임산부들의 면담과 격리를 담당하는 기동특무부대 인원의 조우 기록에 의존하여 기록되었습니다. SCP-650-KO의 외형은 인원마다 다르게 보고했으나 어떤 외형을 취하든 꿈속의 인원들은 꿈을 꿀 당시에는 위화감이나 경계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SCP-650-KO에게서 꿈속에 있는 물건, 생명체들을 조종하거나 만들어내는 행동이 수차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SCP-650-KO가 단순히 꿈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닌 꿈 자체의 제어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SCP-650-KO는 항상 8살에서 11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 한 명과 동행하고 있으며 곧 테이블과 의자를 생성한 뒤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앉을 것을 권합니다. 이 어린이를 SCP-650-A라 지칭합니다. 이후 SCP-650-KO는 SCP-650-KO-A를 임산부에 태어날 예정인 아들 또는 딸이며 자신은 SCP-650-KO-A의 소유권을 양도받기 위해 온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뒤 소유권의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인원들의 묘사에 따르면 SCP-650-KO의 화술은 매우 뛰어났으며 자신감 있는 말과 제스처로 믿음을 주었지만 설득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며 거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상 SCP-655-K와 접촉한 인원 중 60%의 임산부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산부 측은 SCP-650-KO의 설득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와 SCP-650-KO-A가 SCP-650-KO의 설득에 넘어가 동의를 할 경우 임산부는 즉시 꿈에서 깨어나며 동시에 뱃속의 태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간 후 현금 다발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자택에 홀연히 놓이게 됩니다. 사라진 태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으나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SCP-650-KO에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재단의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자에서 발견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편지와 비교했을 때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편지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자사의 제안에 좋은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고귀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기의 처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째서 부모들은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을까요? 그런 단순한 면에서도 당연한 권리와 선택, 그리고 구제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사님의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결정으로 오늘도 한 명의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봉된 대금은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이니 후에 낳게 될 아이에게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오네이 로이 공동체의 부모 선택
사업소. 편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SCP-650-KO를 물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무력 충돌은 좋지 않은 결과만 불러왔습니다. SCP-650-KO가 처음 보고된 지 7년이 지난 2012년 요원을 통해 재단과의 합의문이 전달되었으며 SCP-650-KO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SCP-650-KO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재단에게 자신의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갈 것인지 사전에 알리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은 SCP-650-KO의 활동에 대해서 기동 특무부대를 통한 관전을 제외한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측 간의 합의문을 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SCP-650-KO의 특성상 개체의 감시와 접촉은 타인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동 특무부대 오미크론로 드림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SCP-650-KO의 활동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기에 개체에 대한 격리는 2012년에 체결된 합의문에 위배되는 행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CP-650-K와 접촉한 임산부의 경우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억소거를 시행합니다. SCP-650-KO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잠복한 요원들은 태아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와 SCP-650-KO와 관련된 꿈에 대한 증언들이 발생할 경우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SCP-650-KO가 임산부와 SCP-650-KO-A를 설득하는 과정 중 대표적인 사례의 기록들입니다. 관측 기록. SCP-650-KO는 가면을 쓰고 정장을 입은 남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SCP-650-KO-A는 여자아이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임산부인 오프리 씨의 경우 캐나다에 거주 중인 21살의 여성으로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신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사님, 이 아이는 틀림없는 당신의 딸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출산하시게 된다면 대체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군요. 설마 불장난 한 번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엄마, 왜 그래? 내가 싫어?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운다고. 대체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동정심 때문에 낙태를 미룬 게 잘못이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의 기분 이해합니다. 불안하시겠죠? 두려우시겠죠? 고작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희 오네이로이 공동체 주식회사는 태어날 예정인 아이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아이가 원하는 부모상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의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엄마, 나 싫어. 나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제발. 역시 안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제 딸이잖아요.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사님,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자 구제입니다. 여사님과 이 아이는
지금 선택지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자신이 어쩌다가 태어났는지 알면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여사님은 또 어떻고요?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난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 다닐 때 아이는 어디에 맡기죠? 주말이나 휴일을 만끽할 때 곁에 아이가 있다면요? 어딘가에 누군가는 생명은 고귀하다 라고 외쳤지만 제가 볼 때 여사님의 생활은 누추해질 것 같군요. 그래도 여사님, 또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까? 여사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날 그 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 피임만 제대로 했다면, 임신한 순간 곧바로 낙태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사님, 이게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당신 한마디에 걸려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이를 생각하는 여사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얕잡았나 봅니다. 할 수 없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할게요. 동의한다고요.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십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 아이군요. 싫어. 나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이 아저씨 말 한번 들어봐. 너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놔줘야 돼. 자, 눈을 한번 마주쳐봐. 눈빛에서 망설임과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아? 너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저분은 너무 나약해. 자, 내 손을 잡아. 이것이 한때 부모였던 사람의 선택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한때 자식이었던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 내가 생겨서 미안해. 엄마, 행복하게 살아줘. 여기까지가 오프리 씨의 기록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오프리 씨는 약간의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나타난 상자에 들어있던 편지는 읽은 뒤 곧바로 소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SCP-650-KO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왕관을 쓴 개구리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SCP-650-KO-A는 여자아이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임산부인 가네 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26세의 혼인 여성이었습니다. SCP-650-KO-A와 가네 씨 둘 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기회입니다. 정 때문에 단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택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저희는 이미 선택했어요. 제 가족은 딸을 키울 만한 환경과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대로 제 딸을 낳겠습니다. 저도 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겠네요. 자, 이건 저희 회사에서 파악한 여사님의 생활 지수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사님은 남편분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예전보다도 신경질적이며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 육아 생활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는 모욕이네요. 대체 이런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 거죠? 말 좀 해보세요.
꿈은 많은 걸 알려줍니다. 저희 회사의 정보력을 얕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사님, 아직도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소유권을 넘겨주신다면 저희 쪽에서 상당한 대금을 드릴 것입니다. 그 돈이라면 사업 실패 후에도 그럭저럭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님 쪽은 어떠시죠? 팜플렛에서 본 대로 당신이 원하는 가정, 부모의 성격, 이름, 외모 전부 다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여기선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어떠시죠? 그래도 난 싫은걸요? 엄마를 놔두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기 싫어요. 저도 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로서의 각오는 이미 했다고요. 당신이 뭐라 짓거리든 제 딸의 소유권은 절대 안 넘길 거예요. 그렇군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때를 쓰시는 분들이. 건방지게 말이죠. 잠깐 저희 회사의 존재의 의의를 설명해 드리죠. 만약 범죄와 같이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겠죠. 하지만 이 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병든 부모와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혹한 처벌만이 존재하는 나라에 태어난다면요. 이 경우 해당 죄인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 놓이게 한 악의 근원은 대체 누굽니까? 사랑이니 가족이니 입에 발린 말을 짓거리며 결국 자신들의 욕구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그리고 나아버린 그 죄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낙태 시기까지 놓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지 못했거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떤 아이는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가난하고 불안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정 때문에 그대로 태어났다면 행복했을까요? 어찌 죄를 지은 범죄자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식에게 그런 큰 죄를 저지르시는 겁니까? 강제로 낳음당한 아이들은 어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자신이 원해서 가난한 것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을 권리조차 빼앗긴 그들을 위한 법과 책임은 어째서 없는 겁니까? 그런 불행을 조금이나마 막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행복입니다. 태어날 예정인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고 나아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구제를 부여하는 게 저의 일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사님, 부디 죄를 저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따님분, 제발 행복해지세요. 여기까지가 가네 씨의 기록입니다. 가네 씨에게 C등급 기억 소거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서 이상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로 추가된 마지막 기록입니다. 가네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결국 집에 방화를 저질러 가족들과의 동반 자살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SCP-650-KO를 비롯한 변칙적인 존재의 요소와 개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SCP-650-KO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